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미 관세 전쟁, 양상과 국민적 반응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시작된 관세 조치랑 또 중국 반응, 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양국 내부 분위기까지 다루고 있어서요. 이 자료를 통해 중미 갈등의 속내를 좀 깊이 파악해 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이 자료는 특히 미국의 그 관세 정책이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달러 패권, 그러니까 국제 거래에서 달러의 힘을 지키려는 의도와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달러 패권이요? 네. 그리고 중국이 그냥 뭐 보복 관세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는지 그 점도 주목하고 있죠. 또 양국 국민들 반응이 아주 다르다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그럼 일단 미국의 공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음.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자마자 중국은 물론이고 멕시코, 캐나다까지 거의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예고했죠. 네. 멕시코랑 캐나다에는 25%, 그리고 중국에는 기존 거에다 추가로 10%를 더 매기겠다고 했고요. 근데 특히 그 브릭스 국가들 있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아, 신흥경제국 그룹이요? 네. 이 나라들이 달러 말고 다른 통화를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거기에 100% 관세로 위협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자료는 이 부분을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 수호 의지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해석하더라고요. 달러의 지배력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거죠. 대부분 국가들한테는 일단 유예 기간을 주면서 약간 협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뭐 한국 같은 일부 국가는 실제로 협상도 했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 두 배로 확 올렸죠. 그러면서 협상하는 나라들한테는 제일 좋은 안 가져와라 이렇게 압박 수위를 더 높였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에는 처음부터 유예를 안 주려고 했어요. 맞아요. 심지어 법원에서 뭐 판결이 나왔는데도 우리 추가유예 없어 이렇게 못 받았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어겼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겼는지는 말을 안 했고요. 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그 히토류 수출 통제를 문제 삼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럼 이런 미국의 압박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나 여러 카드를 동시에 꺼낸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역시 맞불 관세죠. 미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물리면서 바로 받아쳤습니다. 125%요? 엄청나네요. 네, 물론 뭐 나중에 고위급 회담하면서 좀 낮추긴 했어요. 미국 30%, 중국 10% 정도로요. 그래도 우리 국익은 지킨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보여준 거죠. 두 번째 카드가 재밌는데요. 위안화 평가 절하. 아, 환율 조정이요? 네, 인민은행이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7.2위안 넘게 올렸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좀 떨어뜨려서요. 그렇죠. 수출품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관세 효과를 좀 줄여보려는 시도. 네.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걸 정교하고 파급력이 크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자료는 언급하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 국채를 팔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네, 이건 트럼프 대통령 부인도 관세 유예 이후로 국채 시장이 좀 불안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미국 국채 보유 2위가 중국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대량으로 내다 팔면 미국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생길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카드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히토류 수출 제한. 네, 이것도 아주 강력하죠. 7종 히토류 금속이랑 자석 수출을 제한했는데 여러분, 히토류가 사실 첨단 산업이나 군수품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나오죠. 네오디뮴 자석은 84%, 디스프로슘은 99.9%를 중국에서 가져온다고요. 네, 그래서 자료는 뉴욕타임스를 인용해서 미국 제조업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럼 양국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 자료가 그리는 모습은 상당히 다른데요. 네, 아주 대조적이에요. 중국부터 보면요. 기사에서는 정부, 국민, 기업이 하나로 똘똘 뭉친 모습으로 묘사돼요. 아,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Never kneel down. 이런 영상이 퍼지고 언론이나 SNS에서도 애국심이 막 올라가고 우리 중국산이 더 좋다.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네, 베이징 시민 인터뷰에서는 미국 요구가 너무 무리하다 물러설 수 없다고 하고 이후에 수출업자는 장기전 가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 중국인은 근면하고 고통도 잘 참는다. 뭐 이런 자신감을 보였다고 전하고요. 시진핑 주석도 국제사회에 연대하자고 호소했고요. 반면에
미국 내 상황은 자료에 따르면 좀 어수선해요. 네, 상당히 그렇죠. 재무장관이랑 정보효율부 수장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다니까 정부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세 정책 때문에 불안해하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하죠? 근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0%가 물가 오를까 봐 걱정하고 61%는 관세 정책 자체를 반대하고 56%는 관세 없었으면 우리 집 살림살이 더 나았을 거다 이렇게 답했다는 내용이 제시돼요. 심지어 트럼프 암살 모의, 주지사 관저 방화, 난임센터 폭발, 대사관 공경비수 같은 좀 극단적인 사건들도 계속 일어났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걸 부각하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료는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중국과 내구적으로 갈라지고 흔들리는 미국, 이 극명한 차이가 결국 관세 전쟁의 승패를 가릴 거다. 심지어 미국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자료가 보는 핵심 관점인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미국의 그 공격적인 관세 정책과 거기에 맞서는 중국의 어떤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의 너무나 바른 내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특히 내부 결속력의 차이가 앞으로 중미 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제시한 점이 인상 깊었고요. 네, 자료가 강조하듯이 중국의 히토류 카드나 환율 조정은 단순히 받아치는 걸 넘어서 미국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미국 내부의 분열이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국민들 걱정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자, 이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강대국끼리 경제적으로 날카롭게 부딪히고 또 그 때문에 각 나라 안에서 동요가 일어나는 현상이 앞으로 세계 질서 전체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순히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